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지난달 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택시 기사가 사건 직후에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현재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지금 취재 결과 나온 건데 하종대 선임 기자, 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번복된 진술을 애초에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뒤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실은 그 택시 기사가 지난달 이제 6일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때 바로 112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신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잠시 자기가 운행 중에 정차를 했을 때, 네. 정차를 했을 때 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거의 도착할 쯤이 다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잠시 정차했는데 거기서 이제 뒤에서 뒷덜미로 목을 잡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했던 운전사 진술 3일 뒤에 다시 불렀습니다. 예. 11월 9일 날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그게 아니고 이미 저기 운행 중이 아니었고 신호대기 이미 정차한 상태에서 완전히 문을 멈춘 뒤에, 했던 예. 거예요. 완전히 정차한 운행 중이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거의 집에 다 왔을 무렵이라고 했던 것도 완전히 도착지에 도착한 다음에 멱살을 잡았다. 이 뭐가 가장 틀리냐면요. 그 이전 거는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두 번째 3일 뒤의 진술은 그 다음에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전에는 나는 처벌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3일 뒤에는 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사 종결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은 2015년에 예. 이렇게 운행 중인 경우에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멱살이 잡거나 하면은 가중 처벌하도록 특가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차해서 승하차를 시키거나 잠시 도착지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것도 정차 중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중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걸 단순 폭행죄로 봐가지고 맞은 사람이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반의사 불벌죄로 적용해가지고 내사 종결을 한 거는 지금 여러 그 법 쪽의 인사들이 이건 법을 잘못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최초 진술과 사흘 뒤에 뒤바뀐 진술 좀 보면 처벌 수위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가령 바뀐 3일 후에 합의한 이후에 바뀐 두 번째 진술이 그것만 최소한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에 10이 적용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차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징역형이나 또는 이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어서 네네. 사실은 그 사건이 내사 종결됐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고 그 와중에 혹여 어디선가 누구를 통해서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면 네네. 그거 역시 무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범죄 행위가 성립될 수가 있어서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철저한 조사를 지금 이미 이제 수면에 떠올랐고 네네.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 그렇죠.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분명하게 밝혀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해당 택시 기사가 왜 최초 진술을 사흘 뒤에 번복을 했는지 여전히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다면 택시에 남아있는 블랙박스라든지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없다면서요? 예, 사실은 처음에 최초에 진술할 때는 이 모든 내용이 내가 진술한 내용이 블랙박스에 모두 담겨 있다 이렇게 택시 운전사가 진술했습니다. 네. 근데 3일 뒤에 이것도 바꿨어요. 예.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그 내용은 없다. 다른 건 다 있는 겁니다. 예. 그 순간만 없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됐는지에 대해서 택시 운전사한테 경찰이 물었지만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3일 사이에 이 택시 운전사가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블랙박스도 없다고 하고 이게 바뀐 건데 택시의 블랙박스는요. 우리 보통 승용차의 블랙박스하고 다릅니다. 보통 승용차의 블랙박스는 네. 앞면하고 뒷면 투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 예. 이 내부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사하고 승객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또 마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택시 내부도 비추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3채널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택시의 블랙박스는 보통 블랙박스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만 있었다면은 택시 운전사의 최초의 진술이 맞는지 네네. 마지막 진술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지금 그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없어진 건지 저는 적어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걸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택시 운전사가 왜 진술을 바꾸게 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즉 거기에 택시를 탔던 승객과 이 택시 운전사의 어떤 금품 수수가 있었던 건지 예. 그런 등등을 확인해서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2차관 사건 재수사를 할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휘를 맡게 되는 게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이라고 하는데 의원님 이게 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면 예. 어차피 최종적인 사건 수사에 대한 승인은 대검에서 할 텐데 그렇겠죠? 대검의 주무부서의 검사장이 지금 대검 형사부장이 이종근 검사장이고요. 네네. 그 이종근 검사장 사모님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를 했을 때 여러 논란이 대상이 됐던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고요. 근데 지금 저 이종근 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차관이 법무실장 시절에 예. 법무부에 파견돼서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고 예.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단히 밀접하게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예. 또 지난번에 그 취임 직후에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됐었던 그랬었죠.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을 때 네네. 그때 이종근 투가 도대체 누구였냐 예. 그때 차관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네. 어쨌든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는지 뭐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네네. 만약에 그게 진짜 이종근 검사장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긴밀하게 어떻게 보면 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해서 연락을 하는 사이인데 네네.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블랙박스와 관련해서 조금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그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6일 밤에 이제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을 당시 그 신고를 접수한 직후에 택시기사와 함께 서초 파출소로 이동을 해서 블랙박스를 함께 그날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